안녕하세요, 아무랭킹입니다. 여기 세계적인 실력을 가졌지만 부상에 발목 잡힌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상 때문에 커리어가 아쉬웠던 선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있을까요? 10위 아르헨 로번. 바이에른 뮌헨과 네덜란드 국가대표의 에이스였던 로번은 유리몸하면 빠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하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오기만 하면 당하는 부상이 항상 아쉬운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윙포워드였던 선수였습니다. 부상만 없었다면 메시,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했을 거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9위 세바스티안 다이슬러. 독일 최고의 재능이었던 다이슬러는 투박한 독일 대표팀을 부드럽게 만든 선수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희망이 되었던 다이슬러였지만 부상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01년 무릎인대 부상을 시작으로 5번이 넘는 부상이 이어지며 결국 팬들도 등을 돌리고 다이슬러 역시 재기에 포기하며 27살의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8위 마르코 로이스. 도르트문트의 개간로 로이스는 경기만 나오면 좋은 성적을 보여주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도르트문트 합류 이후 130경기가 넘는 경기를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유리몸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폼이 가장 좋았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해 독일의 월드컵 우승을 함께하지 못한 것도 로이스에게는 너무 아쉬운 시기였습니다. 7위 티아고 알칸타라. FC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에서 축구도사 소리를 듣던 알칸타라는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 등 미드필더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부상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시즌의 반 가까이를 나오지 못했고 경기를 많이 출전할 때도 시즌의 3분의 1을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력에 비해 주목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고관절, 무릎, 종아리, 발목 등 부상 부위도 다양했습니다. 부상이 잦아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자주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2022-2023 시즌 종료 기준 바르셀로나에서 72경기, 바이에른 뮌헨에서 162경기, 리버풀에서 128경기를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결국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리버풀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였습니다. 6위 리스 제임스. 첼시의 주장이자 리그 내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이지만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한 유리몸입니다. 현역 선수들 중 가장 부상이 많을 정도로 많은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그랬듯 장기간 부상에서 복귀 후 몇 경기 만에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합이나 스프린트가 없는데도 부상을 당한다는 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유리몸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5위 레들리 킹.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이었던 레들리 킹은 리오 퍼디난드, 존 테리와 함께 잉글랜드 최고의 수비수로 각광받을 수도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토트넘의 주장을 맡았고 스피드로 로벤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빨랐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고생하다 2006-2007 시즌이 끝나고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에 연골이 닳기 시작해 결국 연골 자체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들리 킹은 프로 생활 14년 동안 리그 30경기 이상 출장한 시즌이 단 3시즌밖에 없을 정도로 부상에 시달리던 선수였습니다. 4위 토마시 로시츠키. 그라운드의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가진 로시츠키는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조금씩 부상이 생겼지만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완전한 유리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스날 이적 후 2시즌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나오지 못하였고 2009년 9월이 돼서야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로시츠키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에 나오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부상을 자주 당하게 되면서 점차 경기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을 자신의 고향팀인 스파르타 프라하로 이적한 후 2017년에 은퇴하였습니다. 3위 잭 윌셔. 16세의 아스날 최연소 1군에 데뷔하며 기대를 모았던 윌셔는 벵거 감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중원을 이끌 제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발목, 무릎, 종아리 등 매번 다른 부위를 다치며 결장이 잦아졌고 선수로서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윌셔를 포기했고 윌셔는 웨스트햄으로 이적했지만 그곳에서도 부상을 당하며 유리몸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 후 본머스와 덴마크의 오르우스를 거치고 30세에 이른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2위 아부 디아비. 전설의 유리몸 디아비는 부상 전 별명이 검은 지단이었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유리몸으로 제대로 뛰지를 못했습니다. 2010-2011 시즌 이후 부상을 당하기만 하면 장기 부상이 되면서 디아비가 제대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아비가 부상 복귀를 하면 팀에 도움이 돼서 방출도 못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디아비가 중앙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팬들은 디아비의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라고 할 정도로 실력만큼은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1위 오원 하그리브스. 하그리브스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던 하그리부스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했지만 하그리부스는 경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그리부스는 맨유에서 4시즌 있었지만 2008-2009 시즌 3경기 출장, 2009-2010 시즌 10초 출전, 2010-2011 시즌 드디어 교체 투입되었지만 5분 만에 다시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후 팀 훈련 중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그리부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방출당하며 4년 중 3년을 침대에 있었던 선수가 되었습니다. 선수에게 부상은 안타깝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월급 루팡이 돼버린 선수들. 이 선수들 중 누가 가장 안타까웠나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